여러분 반갑습니다. LFE 제 예방연구소의 이상원 소장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거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좀 생소하죠? 컨설팅 분야나 깊게 접근한 적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생소한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재작년까지 발생했던 팬데믹 있잖아요. 그래서 팬데믹 거리두기를 많이 실천했잖아요. 근데 그 거리두기를 왜 했죠? 그렇죠. 전염되는 최소한의 거리를 설정해 두고 그 거리 이상으로 확보를 함으로써 사람의 접촉이나 또 호흡기 질환 그리고 비말 재채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어떤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확보를 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는 호흡기나 감염 등의 바이러스 질환이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거리이기 때문에 위험물질을 저장, 그 물질을 저장하거나 취급하고 있는 화학 설비의 경우에는 누출 화재 폭발의 경우 주변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치잖아요.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이 사고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이 되는데 주변에 환경 피해나 또 설비, 인명 피해에 최소한의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일정 거리를 법적으로 지정해 놓은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가 났을 때, 물론 안 나면 제일 좋지만은 만약에 이런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거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칙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는 별표 1 제1호부터 5호까지의 위험물질입니다. 위험물질로 세부 항목이 나오는데 이 위험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서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서 안전거리 또는 보유 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거리는 10m, 20m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고 다만 타법에 의해서 그 안전거리를 확보한 걸로 인정이 된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 법에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안전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에 설령 못 미친다 하더라도 타법에 의해서 설비 간의 거리가 충분히 이격되었다고 증명된 경우에는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르지 않고 그 법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 보유공지라는 말은 나중에 제가 업데이트를 하겠지만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에서 쓰이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법 제44조에 보시면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사업장이 있는데요. 즉 PSM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제출해서 피해 최소화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물질이 이 A라는 화학물질이 누출되었을 때 혹은 폭발을 했을 때 복사열에 의한 피해가 되겠죠. 히트 레디에이션이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한 반경이 나올 거고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평가를 했을 때 피해 영향 범위가 10m밖에 안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는 법에서는 20m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기준을 적용해서 그 기준을 15m로 설정해서 안전거리를 확보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공단의 심사를 거친 후에 그것을 인정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전거리는 그 별표 1에 제가 이전 강의를 올려드렸는데 위험물질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물질을 7가지로 위험물질로 분류를 했는데 이 위험물질 7가지를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공정의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베이어나 혼합기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위험물질을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공정하고 혼합기를 사용하는 공정을 별도로 적용해서 안전거리가 몇 메다 뛰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포인트는 위험물질을 사용하는 그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위험물질의 종류는 별표 1에 해당하시면 안전거리를 확보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물질의 종류 7가지 항목을 제가 이전 강의에도 올려드렸는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과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물질의 종류 제가 말씀드렸죠.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해 화학물질 4종류를 한꺼번에 비교해드리는 영상을
저장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 물질에 따라서 각 법에서 정하는 이 화학물질이 유해 화학물질로 정하기도 하고 위험물로 분류해서 제1류 위험물부터 제6류까지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있기도 하고요. 오늘 설명드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물질의 종류 7가지 항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가지 항목을 강의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1번부터 7가지 이 위험물질을 정의를 해놨는데 취급, 저장하는 사업장에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된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위험물질의 종류를 7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놨는데 이 물질을 사용하면은 무조건 규정 수량에 상관없이 이격해야 될 안전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거리라는 개념은 위험물질의 규정 수량이 있잖아요. 우리 PSM 규정 물질 수량이 있는데 그 수량에 해당되어야만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기준 수량 미만을 사용하면은 확보하지 않고 이런 기준이 아니고 이 위험물질을 사용하는 공정이 있을 경우에는 규정 수량, 양에 상관없이 안전거리 준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전거리라고 하면은 공정 간의 어떤 설비를 이격해야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공장의 설계 단계부터 초기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건축사 사무소하고 건축 도면이나 설비 배치도가 나오잖아요. 그 단계에서부터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격 거리를 충분히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확보를 하셔야 된다. 그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거리 세부 기준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위험물질의 저장 공정이나 저장하는 탱크가 있다, 지하 저장 탱크가 있다, 하나의 저장 공정이 되고요. 그리고 저장된 탱크로부터 피드 펌프를 통해서 다음 공정으로 이 위험물질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취급 공정이 되겠죠. 근데 취급 공정은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A라는 공정은 단순히 도포하는 공정이다. B라는 공정은 혼합하는 공정이다. C라는 공정은 그것을 첨가 반응하는 공정이다. 이렇게 공정이 나눠질 건데 그 공정을 하나로 묶으면 됩니다. 그래서 각 하나가 단위 공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이 있으면 저장을 한 카테고리로 잡으시면 되고요. 취급하면 취급이 있는데 또 세부적으로 A, B, C로 취급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위 공정이라 하면 원료 입출하 공정, 그렇죠? 하나 나누는 거죠. 그리고 반응 공정, 증류, 추출 공정, 회수 공정, 제품 저장하거나 출하 공정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우리 위험성 평가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위해 위험 요인 조사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원료가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이 원료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공정이 있거나 어떤 것들을 첨가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을 탱크에 저장하고 그리고 결국엔 출하하는 공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눠놓은 그 공정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공정표대로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이 세부화된 공정에서 위험물질, 아까 말씀드린 별표 1에 정한 7가지 종류의 위험물질이 저장되거나 사용되거나 취급되는 경우에는 안전거리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A라는 화학물질을 생산을 했는데 최초로 들어가는 물질은 화학물질, 즉 위험물질이죠. 위험물질이었는데 아웃풋되는 것은 위험성이 떨어진 그래서 산안법에 정한 위험물질이 아니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출하 공정, 제품 저장 공정은 빠진 상태에서 나머지 그 전단 공정만 안전거리를 단위 공정별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만 정의하면은 단위 공정 간의 거리는 10m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는 20m를 적용한다. 20m 이상으로 무조건 뛰면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위 공정 시설 및 설비하고 그 다음에 단위 공정 시설의 설비 사이는 10m를 떼시면 됩니다. 예시로는 황산 저장 탱크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염산 하역 공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공정 간의 거리는 10m를 띄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프레어 스택이 있습니다. 가연성 가스를 그 부산물을 태워서 소각시키는 장치인데 스택 말 그대로 굴뚝이잖아요. 그 굴뚝인데 이 굴뚝하고 이 다른 공정 시설 및 위험물 저장 탱크 하역 설비는 20m 이상으로 넓게 띄우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스텍은 연소가스 처리 장치인데 이게 계속 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레디에이션이 나오잖아요. 복사열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공정 간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그 복사열로 인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20m 이상 띄워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로는 어느 하나에 플레스텍이 있으면은 타 공정이 있죠. 황산 저장을 한다든지 취급을 한다든지 탱크로리가 입출하는 설비가 있다. 그러면은 20m 이상을 그 바운더리로 띄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험물질 저장 탱크가 있죠. 그래서 그 위험물질 저장 탱크가
5개라든지 실내에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다른 단위 공정 시설 및 설비와 보일러, 가열로 같은 경우에는 20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물질이기 때문에 타 공정, 단위 공정 및 그리고 설비, 보일러, 가열로는 20m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로는 수소 저장 탱크가 있다. 그러면은 저밀도 폴리에틸렌 중합 공정 있다. 그러면은 공정하고는 20m 이상 무조건 띄우셔야 되고요. 보일러, 가열로도 있다면은 20m 이상이 이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경비실 또는 식당. 자, 여기는 근로자들이 상주하는 장소잖아요. 거기하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공정 간의 거리는 20m 이상이 되면 되겠습니다. 근로자가 거주한다. 그러면 무조건 그 거주하는 사무실로부터 타 공정, 그 위험물질 취급한다든지 저장한다든지 시설로부터 20m 이상을 띄우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20m를 준수하기 어려운 사업장도 있거든요. 부지 면적이 굉장히 좁은데 굳이 20m 다 띄면은 굉장히 낭비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생산성 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외벽을 방호 구조로 설치하고 그리고 해당 자료를 인증서가 되겠죠. 인증서나 성적서를 제출하면 예외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 간의 거리는 10m 그리고 그 외에는 20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에 보시면 안전거리 세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설비 및 시설의 안전거리 기준을 한 표로 잘 정리된 것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이해되시죠? 그렇죠? 가열로 위험물 저장 탱크가 있으면 20m고 그리고 위험물 저장 탱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 B가 있다. 그러면은 20m고 그리고 설비 A와 B는 위험 물질 취급 시설 간의 거리는 10m이기 때문에 10m고 나머지는 다 20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